1901년 가을,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깊어가는 가을밤. 하버드 대학교의 오랜 역사와 비밀을 간직한 고풍스러운 기숙사 건물. 그중 한 방 안에서 23살의 젊은 시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견 당시 그의 시신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기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도려내진 듯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한 권의 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짙은 녹색 가죽으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제목은 단 한 줄. 더 북 오브 제이드. 에메랄드빛 녹색은 불길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의 뒷면에는 검은색 잉크로 섬뜩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심장을 꺼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불가사의한 의식의 결과였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파크 바니츠. 그는 19세기 말 보스턴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 동양학을 전공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대의 여느 문인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하고도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무언가를 탐구하는 듯 했으며 그의 주변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에너지가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유일한 작품이자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이 된 시집 더 북 오브 제이드는 그가 생전에 남긴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출간과 동시에 미국 내 여러 도서관에서 금서로 분류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당시 문학평론가들은 그의 시가 품고 있는 시면의 어두움에 경악하며 다음과 같은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너무나 음울하고 너무나도 병적이다. 이 책은 시가 아니라 죽음을 찬미하는 선언문과도 같다. 시집의 내용은 대부분 시체, 고통, 고대의 저주, 그리고 심장 제거와 같은 극도로 어둡고 잔혹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로테스크한 묘사들은 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출판사조차 이 책을 왜 출간했는지 모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낼 정도로 그의 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책이 출간된 바로 그해 저자 본인이 심장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시집 속 내용이 현실이 된 듯한 섬뜩한 우연이었죠.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 방을 처음 발견한 건 룸메이트였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있지 않았고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방 안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끔찍한 운명의 예언처럼 열려있는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너덜너덜해진 낡은 해부학 책과 촛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심장이 사라진 데이비드 바니치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그 어떤 외부 침입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물건들은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칼이나 그 어떤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피조차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수술이라도 한 듯 깔끔하게 심장이 사라진 모습은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의사는 공식적으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조차 이 기묘한 죽음에 대해 함구할 수밖에 없었죠. 후에 이 사건을 기억하는 기숙사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증언합니다. 그날 새벽 방 안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낮고 반복적인 소리였죠. 무슨 주문을 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너무나 소름이 돋아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바랐죠. 그의 증언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바니치의 죽음 이후 더 북 오브 제이드는 더욱 기이하고 불길한 명성을 얻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과 금서라는 타이틀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과 관련된 수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며 단순한 괴담을 넘어선 실체가 있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1956년 하버드 도서관에서
해당 시집을 연구하던 젊은 철학과 조교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책을 반납하지 않았고 그의 기숙사 방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필사적으로 긁은 듯한 섬뜩한 흔적이 벽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 친 흔적 같았죠. 1983년 독일 괴팅겐 대학의 유명한 언어학 교수가 이 시집의 번역 작업을 하던 도중 나는 나의 심장을 바친다는 짧고도 충격적인 메모를 남기고 홀연히 실종됐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번역 중이던 더 북 어브 제이드가 섬뜩하게 펼쳐져 있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마치 피처럼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된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시카고의 한 고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한 한 젊은 여성이 3주 후 의문의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 역시 심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자해라고 보기에는 심장 부위의 손상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부터 심장을 쥐어뜯은 듯한 모습이었다고 수사관들은 증언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이 시집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운한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더 북 어브 제이드에 담긴 몇몇 시에 있었습니다. 일부 구절은 고대 수메르어 또는 당시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언어학자들과 고고학자들조차 이 기묘한 문자들을 해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한 노련한 고고학자이자 언어학자는 이 책을 분석한 후 경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단순한 언어의 유희가 아니에요. 일종의 언어로 짜여진 의식입니다. 이 책의 문장 하나하나가 일종의 주술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특히 특정 구절들은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독자를 심리적 환각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최면과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 바니츠는 하버드에서 동양 고전을 깊이 연구하는 것 외에도 고대의학, 연금술, 그리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금단 의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그의 일기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 했으며 심령술, 강령술 등 금지된 지식에도 탐닉했습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가장 아끼던 교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섬뜩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문 너머 제 심장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의 것입니다. 그 존재는 저를 불렀고 저는 응했습니다. 이 의식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완성하고자 했던 어떤 의식의 비극적인 결과였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저주받은 책은 더 이상 일반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 위험성과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하버드 대학 도서관 지하의 깊고 어두운 금서 보관실의 더 북 어브 제이드는 두꺼운 철제 케이스 안에 단단히 밀봉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절대 빛을 봐서는 안 되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존재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책이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던 2023년 도서관 시스템에 누군가 이 책을 열람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열람자의 이름은 알 수 없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해커가 고의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하버드 기숙사 건물 외벽에서 기괴한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글자들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하지만 묘하게 익숙하고 섬뜩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바로 더 북 어브 제이드에 등장한 수십 년간 해석 불가능했던 그 미지의 문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온다. 심장을 바친 자는 다시 걸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인 데이비드 바니치의 죽음은 단순한 요절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어로 짜여진 금단의 의식을 완성한 최초이자 유일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다른 차원의 존재에게 자신의 심장을 바쳤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든 섬뜩한 상상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